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는 김대영입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좋은 내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지금 두뇌 훈련법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 공부하시면서 이 깊이를 더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두뇌 훈련법에서 세 번째 시간 명상 훈련이다.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이 두뇌 훈련법에 이제 명상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런 명상의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또한 명상의 형태, 그리고 명상의 유형에 대해서 또한 배워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브레인 트레이닝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상에 대한 개요입니다. 자,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명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명상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특히 이 바로 이 명상이라는 부분들이 요즘 이 서구의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 또 우리 스티브 잡스가 오랫동안 이 명상을 했다는 것이 아주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막 이러한 서구의 이런 대기업들이 바로 이 명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냥 뭐 좀 쉬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겠죠. 이제는 진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뭐 AI, 챗GPT 막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 우리가 본연의 인간은 도대체 점점 그러면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막 직업도 그러한 뭐 자동화되면서 점점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이 이렇게 없어지고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인공지능과 경쟁하고 대비하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인간만이 본연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지능, 바로 그러한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이런 섬세한 느낌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저희가 뭔가 이제 또 배울 이런 창의성, 뭐 그런 것들은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따라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두뇌 훈련을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이완 훈련이다 이런 것들을 배웠죠. 이완하는 것은 너무 현대인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긴장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긴장을 이완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된다고 하면, 이완된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 뭔가 집중적인 것, 또 창의적인 것, 그런 것들의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내기 위한 큰 힘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을 이제 이 두뇌 훈련법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것을 이 명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상이 이제 우리 동양에서 보통은 예전에는 행해졌다가 오히려 이렇게 서구에서 확산이 많이 돼서 다시 이제 동양으로 지금은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는데요. 본래는 우리 동양에서 우리 선조들이 많이 했던 심신수련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영어로는 뭐 메디테이션 이럴 수도 있는데, 자, 먼저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외우기보다는 그런 바로 이 배경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그걸 또 직접 체험해보고, 이 체험 같은 경우는 뭐 지식으로 한두 시간 만에 이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내가 먼저 뭔가 건강과 정서와 인지가 개선이 된 것들을 실천해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명상이라는 것, 먼저 명상의 어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상이라는 것, 그냥 그 자체로 해석을 하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명상이라는 것은, 이 명은 한자로 하면 바로 무엇일까요? 명. 바로 감을 명입니다. 무엇을 감을까요? 바로 눈을 감다라는 용어입니다. 눈을 감어? 우리가 지금 다 우리가 그냥 선조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참 좀
놀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과목 두뇌훈련법에서 두뇌의 구조와 기능에서 가장 뇌의 대표적인 기능 바로 감각과 운동하면서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지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대뇌피질이 영장류의 이 고도로 발달된 이 영역이다 이러면서 저희가 이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 이런 걸로 배웠죠. 그러면서 이 감각을 배울 때 여러 가지 오감이 있었는데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는 감각은 무슨 감각이라고 했을까요? 네, 바로 시각이었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후두엽이 시각을 담당하지만 바로 후두엽에서 바로 이 두정엽 쪽으로 가는 뭔가 대세포성 경로, 네, 그리고 축두엽으로 가는 소세포성 경로, 그래서 깊이와 움직임감도 느끼고 또 형태와 색채감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이 대뇌피질에서 50% 이상 가장 주된 감각이다. 해서 또 연구자에 따라서 60%, 70%가 시각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네. 왜 우리가 오랫동안 이 시각이 아주 중요한 이 감각이다. 네. 또 생존을 위해서 저희가 호랑이한테 피하고 또 토끼를 잡기 위해서 중요한데 바로 그러한 생명체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는 이 생명체를 빨리 인식하는 게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뇌과학자들이 또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지난번에 시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루에 약 2만 개 이상의 바로 이 광고라든가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이 자극을 준다는 거죠. 자극들이 오히려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현대사회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현상이기자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감각들은 다 우리의 이 지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시각이나 청각, 또 후각, 미각도, 또 촉각도 요즘은 이제 그런 것까지 마케팅에 많이 도입을 하고 있죠. 바로 그 중에서 가장 주된 감각이 무슨 감각이라고요? 네, 바로 시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을 차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시각을 차단하는 거죠. 네,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거를 아셨을까요? 네, 바로 이런 두뇌훈련법의 대표적인 방법을 명상이다 해서 자, 감다. 무엇을 감아요? 네, 눈을 감다. 자, 눈을 감고 사색할 상입니다. 네, 바로 눈을 감고 내면을 사색해봐라. 그거를 이 명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명상을 또 아주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눈을 감고 먼저 긴장을 해소하고 내가 눈을 감고 자기를 느껴보는 거죠. 우리가 긴장 이완법, 이완 훈련처럼 내가 요즘 너무 긴장을 많이 했구나. 내가 너무 요즘 감정적이었구나. 내가 요즘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바로 이 명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행복한지 한번 느껴보시고 물음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러지 않는다면 바로 이 두뇌훈련법, 명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명상은 바로 동양에서 많이 행해진 정신수련법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특히 불교나 우리가 명상하면 이런 불교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구의 그런 기업의 전문가들이 아직도 동양에서는 이런 명상을 종교라고 해석하나요? 이렇게 오히려 되묻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런 명상법들을 잘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긴 했지만 그런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동양에서 처음에는 많이 행해진 정신수련법인데 바로 외부 세계로 향해 있던 의식을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 바로 본래의 마음 상태를 회복하게 하는 이런 마음 수행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 근육, 이 마음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그런 이 시대가 된 거죠. 고대에 이런 한국에서는 선도의 이런 명상법, 우리 예전에 국자감, 화랑도라든가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런 명상법도 있고요. 또 인도의 전통적인 명상법으로 요가가 있었으며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명상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런 다양한 불교 명상법 또한 선 명상법 이런 것들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히려 이 산업화, 우리 세계의 이제 가장 이제 막 주도적인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나 그런 데서 이런 스트레스도 비만율,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장년층, 노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명상 수련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이 호흡 훈련에서 바로 호흡을 통해서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고 알려진 바로 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바로 이 명상도 이 호흡을 포함한 이제 포괄적인 두뇌 훈련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적인 노력으로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던 우리의 맥박, 맥박을 뭐 빠르게 뛰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뛸 수 있지만 이런 자율적으로 조절이 된다는 거죠. 혈압이나 이런 체온 등과 같은 각종 이 자율신경계의 이 반응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런 호흡 훈련, 명상 훈련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었고, 이제 특히나 이제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연구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우리가 두뇌 특성 평가법에서 바로 이 장비를 활용한 평가법, 우리 병원에서 쓰는 우리가 CT나 MRI보다는 이제 뇌 기능을 보기 위한 이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기능을 보는 이 PET나 이 fMRI, 이 기능성, 이 자기공명 영상 이런 장치들이 이제 굉장히 개발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또 호흡을 하거나 또 어떤 뭐 음악을 듣거나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때의 순간에 이런 뇌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찾아보면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 뇌가 어떻게 기능이 좋아졌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이런 명상법, 이런 두뇌 훈련의 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널리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는 1960년대에 이런 후반부터 미국에 이제 보급이 된 명상법은 이 초월 명상이라는 이런 명상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초월 명상은 오히려 인도의 이런 명상법이 종교적인 명상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가 다르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명상법이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신체 질병의 예방과 대처에 효과적이라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명상 수련법은 두뇌 훈련 및 스트레스의 이런 대처 기법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기는 어려웠죠. 왜냐하면 바로 이런 종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는 자유인데 막 종교가 다른 것들을 이제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어려웠는데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배울 이런 명상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게 도입이 됐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완 반응 명상, 그리고 이제 아주 뭐 기업이나 대부분에서 또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마음 챙김 명상, 또 이 한국식 전통 명상이 현대화된 이 뇌파진동 명상,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현대식 명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21세기에 바로 들어서 이 명상은 글로벌 IT 기업을 바로 중심으로 이 심신 건강 이런 차원을 넘어서 바로 이 인공지능을 넘기 위한 바로 자연지능,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정서지능의 향상, 바로 이 창의성 이런 증진 등 인간이 가진 바로 이 내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이 자기개발법으로 아주 주목받고 있고,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로 이 두뇌 훈련이 누구에게나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우리 뇌 가소성이 1900년도까지는 우리 성인의 뇌는 변하지 않는다. 그 이론이 아주 지배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서 1998년도에 발표된 그러한 암 환자 5명의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 성인의 뇌가 변화하구나. 그러한 이론이 이제 나온 것처럼 이런 fMRI나 그런 것들이 되면서 최근 그렇게 보면 기간이 30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류는 뇌는 이 생존을 위해서 진화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걸 약간 거부해요. 왜 그럴까요? 기존에 잘 살았는데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나면 혹시 잘못될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 뇌의 기본적인 성향.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뇌과학에서는 또 이 부정적 평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일 때보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말고 우리 예전에 막 호랑이하고 맹수들이 많을 때 이 나뭇잎이 하나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릴 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뭇잎이 지금 호랑이가 뒤에 숨어 있어서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 왜냐하면 99번은 그냥 나뭇잎이 흔들거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호랑이가 그 뒤에 숨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게 되죠. 매번 흔들릴 때마다 호랑이가 있을지 몰라 하면서 조심하고 숨거나 하면 100번 중에 한 번 호랑이가 나타나도 생존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우리 뇌가 더 잘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 우리 진화의 이런 역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 지금은 호랑이나 사자, 그런 맹수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죠. 산업혁명 이후가 되면서 이제는 호랑이하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 뇌가 먼저 부정적 평양성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는 뭔가 실패하고 떨어져도 바로 뭔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뇌는 그런 것들을 생존을 잃는구나 하면서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런 뇌에 이 힘이 필요하고 뭔가 이런 두뇌 훈련이 이제는 이런 필요한 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시대. 그래서 지금 브레인 트레이너를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선구적이고 뭔가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아무튼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자연지능을 깨우는 방법들 막 심리나 상담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뇌를 중심으로 하는 훈련법은 이제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개발법으로 이제 이런 명상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명상을 이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상은 형태, 외형적인 거, 내면적인 거. 외형은 뭘까요? 바로 외형에 따라서 바로 움직임이 없는 이런 참선에 대한 방법. 그리고 이런 다양한 자세를 취하는 것, 요가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기공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방법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에 집중하는 것. 이게 종류가 많죠. 막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복식호흡, 이런 것들도 명상의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절의 의식을 집중한다. 이제 아까 미국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던 이 초월 명상법이 바로 어떤 구절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구절이라고 하면 뭘까요? 바로 이제 언어거든요. 우리가 이한훈련법에서도 언어적인 심상, 그리고 우리가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고 상상하거나 들었다고 상상을 다 언어적인 심상이죠. 그런 심상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 뇌는 똑같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바로 그걸 이용한 것이 이제 구절의 의식을 집중하는 것. 그 초월 명상이고 이제 저희가 배울 종교적인 의미를 제거한 이러한 이한 반응 명상.
명상도 바로 이 구절의 의식을 집중하는 그런 명상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이미지에 의식을 집중한다는 것, 그림이라든가, 그리고 한 점에 주의를 고정한다든가, 또 아니면 특정 대상에 주의를 두지 않는 것, 뭐 이렇게 나눠본다는 것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에 따라서 또 크게는 이제 집중 명상과 이 통찰 명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좀 가볍게 먼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중 명상. 바로 어떤 변화하지 않는 어떤 단일한 대상 또는 이 자극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그 대상에 이제 집중한다. 이제 다음 장에 바로 이제 그 분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찰 명상은 바로 이 매 순간 경험에 충실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약간 이제 명상이 이런 철학적인 의미들이 막 있어서 용어가 매 순간의 경험에 충실하도록 한다. 우리가 이제 공부라든가 그런 거 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그런 용어들만 들어있는데, 약간은 이러한 의미를 새겨보고, 그러니까 체험을 해야 어떤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적이든 내적이든 이러한 모든 자극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매 순간의 자극에 따른 이런 경험에 개입하지 않고 경험을 순수하게 관찰한다.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런 집중 명상, 아까 특정 대상에 주의를 집중한다고 했죠. 그래서 분석이나 판단을 하지 않는 배타적인 주의 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 대상, 자, 감각에 집중하는 방법. 우리가 대뇌피질에 여러 가지 감각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감각에 집중을 하면 자연스럽게 외부에 빠져 있는 의식을 내면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시각에 집중하는 것. 우리 아까는 뭐 명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눈을 감고 사색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명상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다양하게 바로 이런 집중 명상, 이제 오히려 시각에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제 저희가 명상을 막 지도를 해보면 이제 막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하면 오히려 이게 눈을 감지 못하는 또 그런 이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막 불을 끄지 못하고 자거나 그 정도로 이제 불안한 거죠, 뭔가. 자, 이런 이 감각에 집중하는 방법, 시각,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인도에서는 용어로 뭐 만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꽃에 집중한다든가 촛불을 본다든가.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잘 안 해보죠. 막 촛불을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시각에 그냥 집중하는 명상인가 보다. 근데 이러면 될 것 같고, 또 아까 청각, 이 소리 같은 거, 이 만트라,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은 종교에서도 또 많이 하죠. 뭐 불교뿐만 아니라 막 기독교나 그런 데서 이런 짧은 기도문 같은 거, 다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종교에서 이런 명상법인 요소를 도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명상이 막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미 뇌의 과학적인 이런 접근에 따라서 뭔가 도입할 수가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의 체감각, 이런 호흡이라든가 호흡수를 세는 수식관, 이런 것들도 감각에 집중하는 방법. 또한 심상, 우리의 이런 마음에 우리 이 자율훈련 같은 경우도 이 심상에 집중하는 것 포함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행위에 집중하는 것, 우리 아까 기공이라든가 요가, 그리고 비논리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 화두에 집중하는 이런 참선 같은 거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통찰 명상은 이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대로 이런 매 순간 변화하는 경험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또한 모든 자극에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관찰해서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명상이 뭐 어느 한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가 자기를 뭔가 우리가 성장하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전하고 또 어떤 직업을 갖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것, 또 포괄적인 다 명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시인들 보면 뭐 또 인생은 명상이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명상이 바로 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명상을 이제 fMRI나 그런 걸로 연구를 했더니 바로 이 호르몬과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바로 이 명상들을 이렇게 막 연구를 했더니 이 스트레스성 호르몬인 뭔가 코티졸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막 이런 것들의 분비를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한 상태를 유도하는 이러한 세로토닌 호르몬 같은 분비를 촉진해 준다는 거죠. 와. 또 자율신경계에 계속 이야기 드렸죠. 바로 이런 과다한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낮추고 이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높여주고 활성화시켜주는 게 이제 우리 호흡부터 아주 대표적인 이런 명상의 효과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이 반응을 감소시킨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뇌 활동성의 변화를 미친다는 거죠. 바로 이 전반적으로 바로 대뇌피질의 활동을 안정화시킨다. 우리가 너무 긴장되고 이런 것들에서 그렇지만 바로 이 주의 집중과 관련된 그런 특정 뇌 부위는 활동성이 증가하는 형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명상은 아주 중요하죠. 네, 뇌를 안정화시키면서도 바로 이 동시에 명료하게 깨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완된 집중 상태, 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마음속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뇌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이러한 신경 가소성, 뇌 가소성의 연구 사례에서도 봤듯이 바로 이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뇌 피질 두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와, 바로 해야겠죠. 그 주위에도 바로 지도를 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명상이 바로 이 정상 노화에 따른 인지 저하를 막아줄 수 있는 예방적인 효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심리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명상법을 가르치고 막 배우는 곳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제 보다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러한 이 두뇌 훈련을 아는 전문가 브레인 트레이너가 이제 아주 중요하겠죠. 현대에 들어서 바로 이런 스트레스의 대처 및 두뇌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이 자기 조절 기법으로 바로 이 명상 수련 기법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이런 명상법이 바로 이한 반응 명상,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 뇌파진동 명상, 또 다양한 이런 명상법이 있을 건데 이제 현대에 들어서 이제 가장 멀리 알려진 이 명상법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한 반응 명상, 이제 이 미국의 바로 아까 초월 명상이 인도의 이제 종교적인 명상이 이제 미국에 도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입의 한계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이한 반응 명상은 바로 이한 반응을 유도하는 명상이다. 네, 아까 우리 점진적 이완법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킨다. 다 이 용어 속에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한 반응 명상은 바로 이한 반응을 유도하는 명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한 반응 명상은 그 하버드 의대의 그 허버트 벤슨이라는 이 연구자가 이제 발명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한 연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허버트 벤슨이 이제 쥐를 가지고 먼저 연구를 했어요. 쥐의 어떻게 했을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쥐와 이제 쥐의 전극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쥐가 뇌파나 이런 것들이 빨라지면 빨간불이 켜지고 뭔가 자율신경계가 긴장이 되면 그 이완이 되면 파란불이 켜지도록 그러한 이제 반응을 막 유도를 한 거죠.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초월 명상 훈련가들이 이런 허버트 벤슨한테 자기를 대상으로 이런 훈련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허버트 벤슨이 이거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그런 것들을 거부를 했다가 이제 그 대상자들을 가지고 이 훈련을 시킨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초월 명상이 어떤 언어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드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이제 제거하고 이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이한 반응을 아주 많이 유도를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허버트 벤슨이 이한 반응이라는 이제 명상법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한 반응 명상을 처음 딱 발표했을 때 미국의 이런 과학자나 의료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지금의 이런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사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네, 이렇게 한 거 아니라 우리 뇌가 부정적인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네, 바로 왜 그런 게 필요해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마치 이제 컬트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이한 반응을 도입한 이런 왜냐하면 막 이제 이 약으로 치료되지 못한 이런 스트레스 질환들이 이제 바로 이한 반응 명상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이제 이걸 도입한 기관들에서 이제 효과가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널리 이 명상이 도입된 이 방법이 바로 이한 반응이다. 자, 이한 반응은 아까 이야기 드린 초월 명상에서 이 종교적인 의미를 제거를 했다. 그런데 이 초월 명상이 바로 이 언어적인 방법, 우리의 언어의 힘이 아주 강력하다 이야기 드렸죠. 바로 이 소리나 단어 또는 이 만트라나 바로 기도문과 같은 이 언어적인 방법을 통해 바로 이 잡념과 공상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마음의 휴식을 가져오게 하는 명상 방법이다. 바로 한마디로 이 소리나 단어, 만트라나 기도문, 뭐 이런 거 뭐 종교에서 써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소리나 단어 같은. 우리가 단어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뭔가 편안하다. 아까 우리가 이 자율훈련법에서도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언어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이 만트라라는 건 용어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에게는 축복을 주고 이런 깨달음의 지혜를 얻기 위해 외우는 신비한 이런 위력을 가진 말이라는 뜻으로 이 산스크리트어인데 이를 한자로 진언, 참된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의 긴장 반응 대신 이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멈춤이나 이런 집중을 지속하기 위해서 바로 특정한 초점 대상이 필요한데 바로 이 생각을 산란하게 하는 것에 대해 수동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한 반응에 대한 그런 훈련 방법을 실제 한번 보면은 먼저 자신에게 어떤 의미 있는 단어나 문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뭐 어떤 의미도 이 단어도 상관없지만 조금 의미 있는 것.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나는 편안하고 싶다. 아니면 뭔가 나는 사랑하고 싶다. 뭔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나 문장인데 이 문장은 짧은 문장. 이게 한 호흡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나 짧은 문장을 선택하면 좋고 또 뭔가 종교가 있는 분들은 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문이 이미 자체로 그러한 이한 반응 훈련의 이런 단어나 문장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또 우리 눈을 감고 먼저 가볍게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다리부터 허리, 목도 이렇게 쭉 한번 풀어주고 나서 이제 호흡에 집중하면서 바로 그 선택한 단어를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나는 뭐 평화롭고 싶다. 나는 평화롭고 싶다. 아니면 그냥 나는 평화다. 평화.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조용히 읊조리다는 거죠. 바로 우리 뇌는 그러한 언어의 힘에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나 기쁨이나 사랑이나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읊조리고
또 뭔가 생각이나 잡념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이렇게 이 단어를 반복해서 읊조리는 방법이다. 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에서부터 계속 뭔가 배우고 지식 위주의 이런 방법을 배웠지, 자, 뭔가 우리가 그런 사회성, 긍정적인 말이나 그런 것들을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화에서 저희가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항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말을 반복해서, 또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얌전해야 되고, 뭔가 조신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우리 특히 이런 동양의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잘 표현을 이렇게 못한다고 하죠. 특히 막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도 잘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말을 반복하고 하는 거에 이제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고, 우리는 어색하면 안 해본 거 하면 아까 이 부정적 평양성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바로 이런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바로 이 이한 반응 명상의 효과가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도하기 전에 이제 대상자들이 처음으로 이런 명상법을 했을 때는 바로 그런 이론과 원리에 대해서 꼭 안내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명상법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동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다 이런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한 반응 명상이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 이런 명상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일부 의료기관이나 이런 거에 도입이 됐다면 이제 많은 기관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명상이 도입된 것은 바로 이 마음챙김 명상에서부터 이렇게 유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쯤 이 마음챙김 명상을 또 들어보거나 접해보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인드풀리스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챙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현대인들이 많은 기업에서 제일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이 마음챙김 명상도 바로 이제 이런 초기 불교에서 이 다양한 명상법들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한 건데, 자, 이 마음챙김 명상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아까 우리 인공지능과 경쟁된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바로 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다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이 마음챙김 명상은 그 매사추세츠 의대의 이 존 카바틴이라는 이 연구자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존 카바틴 박사가 바로 여기 보시면 이 MBSR이라고 해서 바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에 이 처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주 세계적으로 이 빅 히트를 이런 말 쓰기 죄송하지만 아주 이 명상이 이제 세계적으로 도입이 된 계기가 바로 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기업이나 이런 거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주 우리 시대에 잘 맞춰서 이 명상법을 이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많이 활성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챙김 명상은 바로 이 불교의 이런 마음 전통 수행에서 유래한 수련법 중에 일부입니다. 바로 불교의 고대 경전인 이 법구경에서 이 마음챙김은 바로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또 문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현대의 이 마음챙김 이 프로그램은 바로 이 존 카바친 교수가 다양한 이 만성 질환과 이 심리 상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바로 이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바로 이 MBSR, 마인드풀리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을 개발하여 적용하면서 바로 현대식 수련 방법으로 재탄생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이런 명상법들을 이 존 카바친 교수가 이렇게 정리한 거여서 막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정리한 거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챙김 명상은 바로 이제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경험에 대해 그것이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에 상관없이 오직 호기심이나 관심을 갖고 열린 자세로 살펴보는 거다. 네, 의미가 굉장히 있죠. 네, 그냥 편안하게 이런 네, 용어구나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즉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경험에 대해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다. 뭔가 그래서 명상은 이게 이 전에 배웠던 우리 이한 반응 명상도 마찬가지로 이 수동적인 그냥 긴장만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에 더불어서 자신 안에 아주 적극적인 이러한 힘을 깨우기 위한 방법이다. 네. 그래서 이한 반응 명상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힘. 그래서 나는 나 안에는 뭐 평화로움이 있다. 나 안에는 강력한 창조력이 있다. 원하는 게 창조력이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언어적인 힘을 도입해서 네,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다 그런 것도 이한 반응 명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래서 요즘에 막 그러한 뭐 서점 같은 데 나가면 다양한 이러한 자기계발서 막 뭐 이런 꿈꾸는 다락방 뭐 시크릿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도 다 뭐 눈을 감고 상상하고 막 이 언어적인 심상을 이용하고 또 막 일기로 써봐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써봐라. 다 그런 것도 이러한 이한 반응, 언어적인 힘에 기초를 하고 있구나. 바로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그냥 딱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런 언어적인 힘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바로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막 산속에 있을 때만 하는 명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내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네, 힘을 발휘하고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두뇌 훈련법 등을 내가 활용하는 거구나. 적극적으로 네, 이제 활용해야 되는 시대. 이 자연지능의 이런 중요성과 연관되어 있구나를 이해하시면 이제 이러한 브레인 트레이너 그리고 두뇌 훈련의 의미 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나요? 네. 마음챙김 바로 이 명상 방법에는 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바로 이 공식적인 거와 이런 비공식적인 걸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식적인 거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바로 마련해서 표준 수행 방법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이제 이 마음챙김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바디 스캐닝이다. 네. 바로 몸 살피기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 바디 스캔은 네, 이제 우리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이한 명상이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한 반응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바로 이한 명상이다. 네. 그러니까 이한을 좀 시켜라. 우리 자율훈련법하고 약간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몸을 느끼면 우리 몸은 이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팔, 네, 손을 한번 느껴보세요. 다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네, 또 얼굴을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외부에 의식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넓은 체감각인 신체에 집중을 하면 이한이 이렇게 유도가 된다는 방법입니다. 네, 이 바디 스캔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앉아서 하는 정자 명상 그리고 움직임 있는 이 하타 요가 등도 이 공식적인 수련이고 또한 비공식적인 수련은 바로 호흡을 할 때 또한 걸어갈 때 대화할 때 또 먹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내 마음챙김 명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하나하나의 이런 움직임이나 과정 그리고 감각이나 어떤 느낌에 대해 마음챙김하여 알아차림해 나가는 이런 좀 포괄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배웠던 거 아까 주요 방법 바디 스캐닝은 바로 우리 몸의 구석구석 작은 부위까지 샅샅이 살펴보는 명상이다. 그 정자 명상은 바로 마음챙김 명상의 어떤 공식적인 수련 과정으로 네, 뭔가 앉아서 정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걷기 명상은 네, 걷기가 이제 아주 좋은 네, 우리 운동법의 최고의 운동이라고 하죠. 네, 걷는 동안에 이런 신체 감각과 운동 감각의 주위에 이런 초점을 네, 두는
어떤 훈련법이다, 이렇게 수련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뇌파 진동 명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초월 명상에서 이 동양에 있던 명상법이 이완 반응 명상으로, 그리고 또한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으로 이 마음 챙김 명상이 확산이 됐는데, 본래 이 동양 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국자감 화랑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명상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현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한 명상을 이제 뇌파 진동 명상이다, 이렇게 하고 많은 연구가 또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한민족 심신수련 전통에서 의뢰한 명상 수련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민족의 이 경전 중에 이런 삼밀신고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 삶의 근원적인 답이 바로 뇌에 있다는 의미, 강제인해, 뭐 자성구자하면 강제인해다 해가지고 간절히 구하면 너의 뇌 속에 이 답이 있다, 이렇게 이런 것을 거의 뭐 5,000년 전에 이런 경전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가 나는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되지,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물어보면 좋을까요? 바로 외부에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의 뇌한테 물으면 답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런 뇌파 진동 명상은 바로 이 명상을 뇌의 이런 개발 관점에서 연구하면서 바로 우리가 아까 다양한 이런 동적 명상과 이 정적 명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효과가 이렇게 높은 거죠. 바로 구성된 현대식 수련법으로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 뇌의 이런 올바른 활용과 이런 개발을 위한 뇌교육 명상법이다 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파 진동 명상은 막 수면의 질 개선이라든가 긍정 정서 개선, 또 면역력 개선, 스트레스 불안, 우울 감소 등의 다양한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논문이 국제 저널에 다수 게재되어 가지고 스트레스 관리 및 바로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한 이 명상법으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현대인들이 이제 좀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활용하는 건데요. 이런 뇌파 진동 명상은 바로 이런 뇌교육이라는 용어로 동양에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5단계로 이제 크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 두뇌 구조화 기능할 때 이제 다양한 우리 뇌가 과학적으로는 전뇌, 중뇌, 후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대뇌피질, 대뇌변형계 막 여러 구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퐁 맥닐이라는 학자가 아주 쉽게 뇌를 3층 구조로 이 대뇌피질, 대뇌변형계, 그리고 이 뇌간이다 해가지고, 이 대뇌피질은 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대뇌변형계는 정서를 주로 담당하고, 또 뇌간은 이러한 건강, 생명을 담당하는 뇌다, 이렇게 3층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뇌 감각 깨우기는 이런 뇌 전체, 이런 3층 구조의 감각을 전체 깨우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이러한 뇌에 대한 인식, 뇌가 참 중요하구나, 뇌를 잘 관리해야 되구나. 그래서 몸과 뇌의 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감각을 활성화하는 단계로 그래서 이 뇌를 깨우기 위해서 몸을 먼저 움직이는 이런 뇌체조, 그리고 동작과 호흡과 의식을 일치하는 이걸 통해서 이 감각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우리가 뇌 3층 구조에서 아까 제일 바깥쪽 이 대뇌피질,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다 고정관념, 이게 유연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2단계는 뇌를 좀 유연하게 해라. 이런 대뇌피질, 심피질에,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이런 내재된 바로 고정관념과 이런 부정적인 습관의 틀을 유연화하고, 그러다 보면 이 새로운 자극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서, 그래서 이제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뇌 유연화 체조, 이름 다시 붙이기, 이런 훈련 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뇌피질 다음에 이제 대뇌변형계, 우리가 정서에서도 배웠죠. 정서를 담당하는 막 그런 대상해라든가 또 공포나 놀람을 담당하는 뭐였죠? 편도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3단계, 뇌 정화하기. 3단계는 이런 부정적인 정보와 자신을 구속하는 기억, 감정을 정화하는 단계로 자, 모든 기억과 감정들이 정보에 따른 현상이구나 이런 걸 이해하면서 객관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릴리즈 훈련,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안쪽에 뇌가 이 생명의 뇌, 우리가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강의 뇌를 활성화하는 뇌 통합하기 단계. 뇌 통합은 뇌 각 부위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가 잘 소통되고 생명력과 이런 지적 능력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작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브레인 스크린 명상, 이런 진동 명상 등이 있고요. 뇌 주인되기는 이런 대뇌피질, 대뇌변연계, 이 뇌관을 통합적으로 잘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런 목표들을 이루게 하는 방법. 자, 기억과 감정에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 자, 주체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처리하는 감각을 완전히 습관화하는 단계. 그러니까 네 단계가 이런 훈련 과정이면 이 5번째 단계는 체득화하는 단계. 그래서 비전 명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떠올리는 방법. 그리고 두뇌 훈련 단계에서 했던 이런 PDCA, 저희 첫 시간에 3과목의 첫 시간에 배웠던 이 PDCA 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명상의 중요성을 한번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차시에는 또 이런 아주 또 우리 대뇌피질의 다양한 부위의 주요한 이런 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창의성에 대한 훈련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